예, 오늘은 까르띠에 브레송하고 로버트 카파, 그러니까 매그넘 작가, 그러니까 매그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다시 켜게 됐고요. 먼저 까르띠에 브레송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까르띠에 브레송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을 보시는 방법 중에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는 그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매그넘, 그 까르띠에 브레송하고 그 로버트 카파하고 전부 다 이제 매그넘의 창립 멤버죠. 그 창립하신 창립자이셔서 당연히 까르띠에 브레송하고 로버트 카파하고 두 분 다 이 매그넘 포토에 가시면, 이 매그넘 포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브레송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매그넘 포토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았는데, 요새 다시 방송하려고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작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 50개 정도의 작품이 사이트에는 게재되어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건 좋은데, 브레송의 작품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보도 작가이다 보니까요. 보도 사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냥 비슷해요. 매그넘에 있는 사진들도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 검색해서 구글에서 나오는 사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뭐 브레송이 뭐 라이카 카메라를 썼다, 뭐 결정적인 순간, 뭐 찰나의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말들은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무시하는 게 좋고요. 사진을 본인의 시각으로 보시고, 다만 한두 장의 사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면 많은 사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브레송의 사진 같은 경우도 단순한 몇 작품, 지금 이 매그넘에 올라와 있는 50장의 사진만 가지고 까르띠에 브레송의 사진을 전부 다 평가하려면 무리가 좀 있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천 점이, 그러니까 거의 수만 장이 되는 사진을 남기신 분인데, 그 중에서 단 50장을 본인이 아닌 남이 선택한, 특히 그것도 이제 사이트 관계자가 뽑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을 전부 다 평가한다라는 건 이제 말이 좀 안 되고요. 특히 브레송의 사진, 뭐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90년대 현대미술관인가요? 어디선가 이제 까르띠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란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브레송의 사진을 처음 본, 대학생 시절인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사진들하고 이 사진하고의 갭이 너무 커서 약간 되게 의아했었어요. 이 사진은 도대체 왜 전시회에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고요. 왜냐면 다른 사진들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구도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이는 뭐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하고 좀 되게 흡사한 모습도 보이는데, 뭐 로버트 프랭크가 따라했던지 아니면 뭐 겹쳤던지 하겠죠. 워낙에 겹친 시간이 긴,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죠, 1900년 1908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사신 분이시라 뭐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 그러니까 다른 시대, 뭐 사진 같은 경우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마다 비슷한 사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 공부할 때 특히 브레송 사진에서 주의 깊게 제 눈길을 많이 끌었던 건 이 중국에서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뭔가 구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보도 사진의 그 정석다운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게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로버트 카파나 까르띠에 브레송은 보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사진하고 다큐멘터리 사진하고의 틀린 점을 엄밀하게 구분을 짓기가 모호한 시대이시긴 하지만 매그넘 같은 경우 보도사진가 협회였던 거죠. 처음에는 보도사진가들의 이제 집단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여기 이제 매그넘 포토를 보시면 자 잠깐만요. 매그넘 포토의 사진가를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진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조세프 쿠델카도 있고요. 뭐 엘리엇 엘리엇도 있고 조세프 쿠델카 뭐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가 중에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조세프 쿠델카도 있고 그리고 살가도르의 사진은 여기 아직 안 올라와 있네. 살가도르도 매그넘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고 살가도르 때문에 매그넘이 해체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진가 분들은 매그넘 포토에 안 들어가 있나? 매그넘 포토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네. 여기 지금 일본인은 히로지 쿠보타라는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도 아마 뭐 예술 쪽 사진 예술 쪽에서는 이름 난 분은 아니시고 뭐 그는 매그넘 포토가 이제 보도사진 작가로 보도사진으로 이제 유명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 분들이 속속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매그넘 포토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전을 하셨던 그 세바스찬 살가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해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해체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안 된 것 같고 예. 뭐 아무튼 뭐 해체가 되든 안 되든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매그넘 포토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진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그넘 포토에 들어간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로버트 카파의 사진은 여기서 보시면은 까르띠에 브레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가능하시면 사진집을 보시는 게 좀 좋은 게 특히 검색해서 보시면 브레송 같은 경우도 브레송의 사진이 아닌 것들이 좀 같이 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흔히 검색하면은 꼭 같이 껴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가 뭐 이 사진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 다 끝까지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어. 로버트 두아노라고. 브레송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연관 검색돼서 이제 보여지는 것 뿐이니까 요것만 보시고 이것도 브레송의 사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은 굉장히 검색이 같이 잘 돼요. 이런 사진들이 사진 관련 쪽에는 브레송의 검색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색어에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 순간이란 말을 그 브레송의 사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결정적 순간은 그렇죠. 결정적 순간 같은 경우는 불회송 자체가 이제 살아있을 때 전시회할 때 썼던 말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찰나의 순간이라는 이거는 약간 전시 그 큐레이터가 만든 말이고요. 이 세상에 어떤 순간도 사진가가 찍는 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찰나의 순간을 찍는 사진작가라는 말은 어느 사진가에게나 약간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진작가들한테 찰나의 순간이 아닌 걸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찰나의 순간을 찍은 작가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찍는 거는 뭐 말이니까요. 뭐 크게 그런 말에 이렇게 좀 현혹되거나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브레송의 사진을 좀 보시려면 가능하시면 그 전시장에 가서 보시는 게 제 오리지널 프린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림하고 틀리게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오리지널 프린트를 전시를 해요. 왜냐면은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 작가들도 전시할 때 한 장만을 프린트를 하질 않거든요. 대부분 뭐 열 몇 장씩 뭐 20 몇 장씩을 동시에 프린트를 해놓기 때문에 전시할 때 팔리고 나서도 오리지널 프린트를 전시를 해요. 사진 작가들한테 오리지널 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넘버링을 보통 하죠. 한 작품당 몇 개까지가 자기가 넘버링을 한 작품이 이제 오리지널 작품에 이제 속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재판본처럼 책의 재판본처럼 이제 취급되는데 브레송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이 당시 대표적인 사진가분들은 필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필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 작품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인쇄된 사진을 프린트된 사진을 다시 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하고 거의 틀리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는 작가가 직접 프린트한 거, 작가가 인정한 프린팅을 오리지널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안 지키기로 유명한 작가가 일본의 그 히로시라는 작가, 하여튼 일본 작가 중에 한 명 제일 비싼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 작가인데 그 작가가 사이즈 틀린 버전 뭐 무슨 버전 해가지고 버전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계속 찍어내요 사진을. 그래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소장한 사람들이 불만을 되게 많이 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1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소장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뭐 브레송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매그넘이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이 권리는 가족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레송의 작품을 보실 때는 가능하시면 좀 많이 사진집을 보셔서 그 전체 사진을 좀 적어도 수백 장 되는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보통 사진집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진집을 판매되고 발매한 사진작가 중에 한 명이라서 그리고 가능한 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라이카를 썼느냐 안 썼느냐 브레송이 라이카를 썼다 안 썼다 뭐 솔직히 까르띠에 브레송 때문에 라이카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실제로 뭐 브레송에 썼던 카메라가 경매에서 몇 억 단위에 팔리기도 했고요. 근데 브레송이 라이카를 써서 잘 찍었다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브레송이 살아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고 뭐 SLR 카메라도 있었지만 뭐 브레송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기 손에 익은 카메라만 썼던 사진가 있고 뭐 가능하면 그 브레송의 사진을
그 흔히 보시는 그 굉장히 이쁜 구도의 사진들, 뭐 이런 사진이나 뭐 그러니까 보기에 이쁜 사진들보다 전체적인 사진들을 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도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진을 굉장히 구도가 완벽해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벽한 구도로 찍을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질 정도로 뭐 능력에 좀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해요. 뭐 이런 사진들도 보면은 거의 구도가 완벽하죠. 뭐 어떻게 이 선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뭐 거의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이런 구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불회송의 사진들은 이런 사진들의 이런 중국에서의 지금 보도 사진들이나 매그넘 포토에서 불회송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잘 못 찾겠더라고. 뭐 아무튼 그런 사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로버트 카파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꾸 로버트 카파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사진이죠. 노르망디의 뭐 전쟁 사진 기자, 종군 사진 기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히니까요. 그래서 뭐 꼭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거에 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후로도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사진 기자에 대한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뭐 명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뭐 자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현장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그거는 다큐멘터리의 사진하고 보도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보도 사진은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게 보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찍을 수가 없어요. 보도 사진은. 그러니까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그 장소는 맞는데 그 시간은 아니죠. 왜냐면 지난 후에 찍어도 다큐멘터리 사진은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다큐 사진하고 보도 사진하고는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버트 카파는 보도 사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불회송의 사진하고는 좀 틀리게 좀 흐트러진 구도 막 흔들린 사진 뭐 이게 오히려 더 현장감을 많이 주었다 뭐 현상을 잘못해서 뭐 그랬다 뭐 이거는 뭐 실제로 죽었다 안 죽었다 뭐 말들이 많아요. 뭐 근데 그런 게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로버트 카파가 끼친 영향이죠. 포토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실제로 까르띠에 브레송의 나중에 중국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도 포토 저널리즘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진을 힘을 갖고 있거든요.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나 브레송의 사진 같은 경우들도 한두 작품의 사진을 보시고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특히 브레송의 사진은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브레송의 사진의 그 의미라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찍으려고 했던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피부에 좀 와닿으실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아마
좀 사진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을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